경매 하고 싶으신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대출이 도대체 얼마까지 나오냐,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괜히 대출 안 나올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최근 대출 규제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저도 요즘 연결되어 있는 대출 상담사님과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규제가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경매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경매를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경우에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그냥 퇴사하고 아니면 추가 소득으로 월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소자본으로 얼마 정도 모아놨는데 이걸로 경매 한번 굴려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오늘 영상이 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매 대출 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직접 투자하고 또 입찰 전에 대출 상담을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건수가 실제 낙찰까지 이어간 게 20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대출 문제로 꼬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 대출이 뭔지, 내 대출 예상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대출에 대한 불안감 싹 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락잔금 대출.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매는 알겠는데 경매 대출은 도대체 어떻게 다르고 경락잔금 대출은 뭐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통 집 산다고 하면은 은행 가서 주담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경매는요, 낙찰받고 나서 일정 금액만 내고 나머지 잔금을 따로 내야 돼요. 그때 받는 게 바로 이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구조예요.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주담대랑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미 감정가가 나와 있다는 거죠. 이 감정가를 통해서 대출이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적용해서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낙찰가의 7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저희는 대출을 보통 진행하는데, 감정가랑 낙찰가 중에 낮은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 7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는 1억 5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입찰을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매 대출 받을 때 꼭 은행 방문을 해야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냥 집 앞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모든 은행이 이걸 해주진 않고 아예 모르는 직원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법원에 가시면 경매 관련된 대출을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대출 상담을 받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지역별로 보통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 받고 아까 받았던 연락처를 통해서 대출 상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친절하게 상담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낙찰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잔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사이에는 매각 허가 기간이라든지 다양한 그 준비 기간이 있는데, 그게 보통 한 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낙찰 받고 나서 한 달간 준비를 하고 잔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사이에 대출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안에 천천히 상담받고 준비해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낙찰 받고 나서 대출 안 되니까 불안하기도 하죠. 그럼 시작하기도 힘들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 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저희는 중요한 게 미리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야 될 간단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물건 가격이 저렴할 때, 이 기준은 보통 5천만 원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5천만 원 이내의 물건 가격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통 특수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지분 물건이라던가, 혹은 이제 제일 중요한 위반 건축물,
이 세 가지와 관련돼서는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불법 증축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발코니 같은 확장을 임의대로 해가지고 불법 사항이 있거나 혹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서 안에 위반 사항이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금융기관 입장에선 대출을 해줄 때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위험 부담, 즉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대출이 막히는 게 물건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희 같은 대출 요청하는 그런 개개인에 따른 조건도 그거에 따라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개인과 관련된 요건들은 첫 번째로는 신용등급이 매우 낮거나 보통 이제 한 6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 증빙이 어렵다 혹은 DSR을 초과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DSR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는지, 즉 대출 같은 그런 금액들이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대출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무조건 이렇다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소득 증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통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많이 활용하잖아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득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대출이 나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DSR에 관련돼서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사업자 대출이라는 걸 활용한다면 대출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대출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업자 대출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경매로 나 90%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어.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초보자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90%가 나온다는 말. 엄청난 금액이고 저희가 들었을 때는 좀 어이없는 말이기도 하죠. 아니 어떻게 대출이 90%나 나와?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절대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구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업자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개인 명의로 받는 대출 있잖아요. 이걸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업자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업자를 만들어서 이 사업자 명의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요즘처럼 대출 규제가 많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이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대출로서는 아파트를 사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지금 제한이 많거든요. 근데 경매를 통해서는 대출 한도나 대출 제한적인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자 대출은 내가 사업자를 하나 내신 다음에 이걸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사업자 이름으로 아까 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업자 만드는 게 생각보다는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더 대출이 잘 나오길래 사업자 대출을 또 활용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인 명의 기준으로는 감정가 60%에 낙찰가 80%나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사업자로 활용을 하면은 똑같이 감정가에서 70%, 낙찰가에서 9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사업자를 활용해서 낙찰가 90%로 대출 받아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10%만 들어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요즘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도 물론 좀 까다로워지기는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보다는 이 사업자 대출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명의도 제한을 받고 사업자 대출도 같이 제한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서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 자체가 그래도 개인 명의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경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 대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사업자 대출이라는 하나의 카드가 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말씀은 저희는 이 대출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 대출은 레버리지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핵심이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레버리지를 얼마나 잘 쓰냐 못 쓰냐 이런 정보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벌게 되는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2억이라는 자본금이 있어요. 일반 대출을 활용을 하면은
보통 60% 정도의 대출이 나오죠. 저희가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40%잖아요. 그러면은 5억이라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2억이라는 자본금을 똑같이 했는데 경매대출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80%라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는 20%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10억의 아파트, 10억의 20%는 2억이 되겠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저희는 2억이라는 돈을 써서 어떤 경우에는 5억, 어떤 경우에는 10억이라는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배나 차이가 나죠. 이게 두 배가 차이가 나고, 그러게 되면은 저희가 전자와 후자가 있다고 하면은 후자에서 얻게 될 수익이 훨씬 크겠죠. 이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시세 차익을 보통 생각을 하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시세 차익이 예를 들어 각자 10%씩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억의 10%는 5천만 원이죠. 10억의 10%는 1억이 되겠죠. 이렇게만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는 2억을 가지고서 5천만 원을 벌 동안에 경매를 활용하면은 그 두 배인 1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거는 결국 시간으로 이어지겠죠. 저희는 더 빠른 자본을 축적해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돈을 쓸 거면은 그냥 일반 매물 사지 말고 경매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출 레버리지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 시드를 더 크게 불려나가서 더 큰 수익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대출, 즉 경락 잔금 대출이 뭔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랑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대출은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 자본을 몇 배로 키워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현금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목표치를 이루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속도도 안 나고요.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은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다 기회를 잡아가고 있으세요. 여기서 저희는 경매를 활용한다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고민만 하고 있으면서 1년 뒤에도 똑같이 고민하고 계실 분들, 지금까지 그래 왔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레버리지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을 익히시고 경매 대출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몇 년 뒤에는 자산의 크기가 몇 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몇 배는 커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 경매에서 대출은 준비만 잘하면은 오히려 일반 대출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고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더 빠르게 성장시켜 줄 거예요. 앞으로 경매, 대출, 투자 관련해서 제가 직접 겪은 실전 얘기들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도움 되셨다면은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명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경매 관련된 꿀팁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